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요즘 반도체 전망이 내년 되면 HBM3E가 가격이 한 30% 정도 이렇게 다운될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HBM3E죠. HBM3E보다 D램, 범용 D램 수익률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범용 D램과 이 HBM을 동시에 갈까요? 수익률이 좋고 수율도 좋고 원가 부담도 적은 그냥 범용 D램으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 HBM 가격 하락이 거의 확실시 되고 D램은 초호황입니다. 완전 슈퍼 사이클로 가죠. 근데 왜 수익성이 낮아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HBM을 포기할 수 없을까요? 과연 단기 수익에 그냥 올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HBM 마진이 떨어지는데 굳이 수일 어려운 HBM에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범용 D램이 더 돈이 된다면 그럼 D램을 생산하지만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조금씩 드렸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하이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HBM이 인공지능 시장에 그냥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HBM이 만들기 까다롭고 수율이 떨어진다고 또 마진이 떨어진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몇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단기 수익성만 본다면 범용 D램에 올인하는 게 맞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는 물량이 많고 캐파도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많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흐름을 보면 HBM3E가 지금 하나에 $400에서 아마 내년에 $300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4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560에서 $580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기준으로 초기 가격 협상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D램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벌써 80에서 120%, 어떤 기업 또 그 분석에 보면 연초에 비해서 5배, 낸들은 2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심지어 범용 D램 마진이 HBM3E보다 높아졌다는 분석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 난이도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HBM TSV라든가 적층이라든가 패키징 정렬, 수율 문제, 그 다음에 웨이퍼도 많이 투입이 되니까 당연히 범용 D램은 생산량이 많고 수율은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이도도 낮고 수율도 좋고 원가 부담이 없는 범용 D램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HBM보다 DDR5, DDR4, LPDR 수익성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삼성처럼 HBM 수율이 낮고 D램이 훨씬 소율적이라 그러면 범용 D램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삼성이 HBM을 놓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KB증권이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최근에 모두 이 같은 의견을 내고 있어요. 제 이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보면 삼성이 HBM을 좀 못하면 어때? 범용 D램에서 수익이 많이 날 건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는 HBM을 포기하지 못할까? 오늘 그게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HBM은 패권이 걸린 산업입니다. 그래서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AI 생태계의 입구이면서 모든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인텔, 구글 모든 빅테크, 오픈 AI, 메타, 테슬라, 아마존, 오라클 모든 AI 기업이 공급처를 정할 때 HBM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HBM을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를 한다면 마치 KS 인증 마크를 받은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HBM을 하지 않으면 GPU라든가 AI ASIC 생태계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미래 고객사와의 기술 신뢰도도 하락이 하고 AI 메모리 로드맵에서도 뒤처지죠. 파운드리라든가 패키징 협업 기회를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HBM을 포기한다는 것은 AI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동일하는 거죠. 그래서 HBM을 포기하고 그냥
그냥 우리가 기술 난이도가 적고 수율이 높고 마진도 좋은 그냥 범용 D램만 하겠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단가만 보면 높지만은 미래 성장률은 달라요. 범용은 뭐 27년까지 한 10에서 15%, 근데 HBM은 50에서 70%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기업들의 메모리 요구량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HBM4가 벌써 지금 SK는 계약을 했다 그러고 삼성은 지금 마지막 샘플을 넣고 있죠. SK 하이닉스는 HBM4E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에서는 HBM5, 5E, HBM8까지 로드맵을 이미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 여기에서 이러한 그 HBM의 속도 전쟁 이런 데서 아마 못 따라잡는 구조가 됐다 이렇게 되면 삼성도 SK 하이닉스도 대세의 흐름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BM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고객 락인입니다. 고객을 딱 묶어놓는 거죠. 그런 효과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한테 가격 협상에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HBM을 공급한다는 것은 고객의 시스템 설계 참여를 하는 거고 GPU, AI 킷이라든가 뭐 이런 단계부터 협업을 하는 거고 패키징이라든가 뭐 코어 스펙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 개발, 그 다음에 차세대 제품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HBM3부터 거의 독점적으로 막 공급을 하면서 엔비디아를 딱 묶어놓고 이제 HBM4에서는 거기에 TSMC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딱 생태계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HBM을 공급한다는 것은 고객사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가 된다는 얘기죠. 범용 D램은 전형적인 스팟 시장이라 대체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장기 전략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범용 D램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한 12에서 18개월, 1년에는 1년 반 정도는 계속 쭉 간다는 거죠. 지금은 뭐 재고도 바닥이 나고 수요도 폭발하고 전 세계 DDR5 가동률은 제한적이고 메모리 업계들이 지금 캐파 증설에다가 그냥 단기간에 할 수가 없고 AI 서버용 DDR5는 공급 부족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1년 내지 1년 반 지속되는 단기 호황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HBM은 엔비디아나 AMD의 로드맵이 2030년까지 확정이 돼 있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5년간 누적 그냥 뭐 어마하게 지금 예정이 됐고 AI 메모리 시장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기업 전략은 단기 현금을 쌓는 데는 D램, 장기 패권을 한 데는 HBM 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용 D램도 잘하고 HBM도 잘하는 이것이 바로 가장 최상의 조건이란 얘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실제로 선택한 길은 듀얼 트랙. 이 얘기입니다. 투 트랙입니다. 투 트랙.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D램, 낸드 생산량을 확대해서 영업이익을 많이 이제 최대화를 해야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창고에 쌓아놓은 것들은 그냥 팔아가지고 많은 이익을 보고 그걸 가지고 HBM 개발에 또 투자를 하는 거죠. 1Z, A, B, C, 그 다음에 1C, 1D D램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죠. 캐파 일부는 D램으로 돌려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삼성은 아예 HBM 라인 일부 중단 후 DDR5 생산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HBM4, HBM4E, HBM5에 집중하는 R&D로 가죠.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 프리미엄 전략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HBM 시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HBM4E부터 커스텀 HBM, 그 다음에 스탠다드 HBM 이런 투 트랙으로 간다고 이미 전략을 다 제가 방송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냐? 26년까지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플렉스 팹,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로 얘기하면 하이브리드 팹을 얘기합니다. P4에도 보면 낸드, D램, 그 다음에 파운드리까지, 그 다음에 P5 시작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낸드,
D램, 그 다음에 파운드리 이런 식으로 그냥 유연하게 팹을 그냥 지금은 이렇게 그냥 껍데기를 이렇게 짓고 있다가 그냥 거기에 맞춰서 D램 장비를 넣을 수도 있고 파운드리 장비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전략을 도입을 하고, 마이크론은 지금 국내 신문에서 HBM4를 뭐 재설계하기 때문에 삼성, SK 양강 구도가 됐다 그랬지만은 오늘 마이크론은 예정대로 출시하고 내년 물량 완판됐다고 마이크론의 CFO 최고 그 재무 책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에 대한 그 잘못된 얘기가 한 2주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램으로 돈을 벌어서 HBM R&D에 투자하는 구조 참 좋죠. 자, 최종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단기 수익은 D램, 전략적인 생존은 HBM. 이런 투트랙입니다. 현재 영업이익률만 본다면 당연히 D램 쪽이 유리합니다. D램은 원가 부담률이 적습니다. 수율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D램 쪽에 그냥 집중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런데 또 삼성 입장에서는 수율이 여전히 HBM3E에서 낮다면 더 그렇죠. 그러나 기업은 단순히 한쪽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10년 단위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HBM은 그 10년 게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D램으로 현금을 벌고 HBM으로 미래 패권을 확보하는 이원화 전략, 두얼 트랙, 투 트랙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포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그 유튜브에 댓글 다루시는 분들 보면 삼성이 지금 주가도 올라가고 좋지 않느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대부분은 범용 D램 쪽에서 수익이 나서 지금 주가를 받쳐주는 거지 HBM이 좋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D램 쪽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빨리 HBM의 경쟁력을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HBM4의 26년 물량을 계약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전해줘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방어를 해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고독 달팽이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